막내 낳고 전부 무너졌습니다. 공간과 인생을 바꾼 대표의 고백. 새벽 3시 푸르스름한 거실. 아이를 등에 업고 서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여성의 뒷모습. 타이핑 소리만 고요하게 울림.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통째로 지워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이는 품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거울 속엔 낯선 여자 한 명이 초췌하게 서 있는 그런 막막한 새벽 말이에요. 마트 계산대에서 당황하며 카드를 다시 건네는 손 클로즈업. 뒤에 선 사람들의 시선과 웅성거림.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가 거절되던 그 굴욕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바닥이구나. 그런데요, 저는 그 처참한 바닥에서 인생을 뒤집을 단 하나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 절망이 어떻게 연매출, 수억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뀌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찬란한 과정을 전부 들려드릴게요. 화면 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림. 징조는 분명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퇴근길 발걸음이 무거웠고 식탁 위에서는 깊은 한숨만 오갔거든요.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업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한계야. 한참 침묵하다. 얼마나 된 거야? 말 안 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 한 3달쯤 됐어. 미안해. 당신이랑 애들 볼 면목이 없어서 말 못했어. 울지도 화내지도 못했어요. 그냥 멍해진 채로 갓 낳은 막내 머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막막함이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통의 정점 마트 계산대의 굴욕. 화면 대형마트 계산대. 기저귀, 분유, 콩나물 한 봉지가 담긴 카트. 손님. 카드 한 번 더 긁어볼까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아기를 고쳐 안으며 식은땀을 흘림. 그럴 리가요.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제발요. 2번째도 거절. 뒤에서 들리는 짧은 한숨과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는 투덜거림. 결국 물건들을 다 빼고 빈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데 뺨을 타고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같았습니다. 유모차 바퀴가 보도블록에 걸릴 때마다 제 심장도 덜컥거렸죠.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어린 생명을 떼어놓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라도 있을까? 유모차를 밀며 뚫어낸 공간 마법의 기초. 밤 10시 노트북 빛에 비친 초췌한 얼굴. 주방 조리대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음. 식당을 차릴 돈도 자격증 학원을 다닐 여유도 없었고 갓 태어난 아기와 떨어질 수도 없는 현실에서 공간을 다루는 일은 내 몸과 안목만 있으면 가능했다. 그날 밤부터 제 미친 독학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비싼 유료 강의는 꿈도 못 꿨어요. 대신 유모차를 끌고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기저귀 가방 대신 두꺼운 수납책들과 건축구조학 서적들을 유모차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책 속에 적힌 밀리미드 단위의 치수들이 마치 제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지도처럼 보였거든요. 아이 옆에서 수건과 옷을 여러 방식으로 접어보는 손 클로즈업. 이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노하우가 바로 세로 수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층층이 쌓아두죠. 그러면 아래쪽 옷을 뺄 때 다 무너집니다. 저는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마다 수천 번 옷을 접으며 연습했어요. 옷을 세워서 수납하면 공간 활용도가 2배로 늘어나고 무엇보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만의 비밀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점착식 후크와 바지걸이였어요. 좁은 공간일수록 바닥이 아니라 벽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주방문 안쪽, 장롱문 뒤편. 숨겨진 1cm를 찾아내는 연습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례 1 친구네 집에서 증명한 15cm의 기적. 화면 어지러운 친구네 거실. 주인공이 줄자를 들고 구석구석 치수를 잴. 이사한 친구 집에 갔을 때 거실 한쪽에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친구는 여기는 죽은 공간이야. 방법이 없어라고 포기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는 주방과 냉장고 사이 딱 15cm의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슬림 트레이를 밀어넣고 흩어져 있던 양념통과 잡동사니를 전부 숨겼어요. 그리고 거실의 커다란 소파 위치를 15도만 틀었습니다. 시야가 트이자 거실이 갑자기 5평은 더 넓어 보였죠. 야, 이게 진짜 우리 집 맞아? 너 대체 뭘 한 거야? 가구 하나 옮겼을 뿐인데. 아니, 공간의 숨구멍을 찾아준 거야. 사례 2 첫 번째 고객의 눈물과 정리의 본질. 화면 첫 고객의 집. 발 디딜 틈 없는 옷방. 고객이 고개를 숙이고 있음. 첫 번째 고객은 10년째 우울증을 앓던 분이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쾌쾌한 냄새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죠. 솔직히 저도 포기했어요. 남편이랑도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이게 될까요? 저는 고객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고통스럽다면 가장 소중한 것들부터 먼저 자리를 찾아줄게요. 옷을 개고 선반을 닫고 흩어진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방. 깨끗한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옴. 4시간 후 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닥이 보이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고객님은 정돈된 책상 앞에 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내일이 누군가의 삶을 구원할 수도 있겠구나. 사례 3 비밀 도구의 위력. 고객의 집. 어두컴컴하고 물건이 쏟아지는 옷방. 고객님은 짐 때문에 숨이 막혀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계절옷과 이불이 문제였죠. 저는 이때 저만의 비밀 병기인 압축 렉과 S자 고리를 꺼냈습니다. 못을 박을 수 없는 전셋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압축 렉을 천장과 바닥 사이에 단단히 고정하고 S자 고리로 가방과 모자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물건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자 바닥 면적이 드러났고 고객님은 그 빈 바닥을 보며 엉엉 우셨습니다. 고객, 바닥이 보여요. 선생님, 저 이제 여기서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공간이 비워지자 고객님의 마음에도 비로소 여유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 좁은 집을 2배로 넓히는 3가지 공식. 깔끔하게 정리된 모델하우스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설명함. 이제는 저만의 확고한 공식이 생겼습니다. 시선 차단법. 어수선한 물건은 무조건 시선 아래 하단 수납장이나 문 뒤로 숨깁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비워야 뇌가 휴식합니다. 색상 통일의 법칙. 알록달록한 물건들은 같은 색상의 바구니에 담으세요. 시각적 소음만 줄여도 공간은 훨씬 넓어 보입니다. 라벨링의 마법.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비밀 도구는 라벨기입니다.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그 물건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다시는 어질러지지 않습니다. 위기와 성장. 유모차와 사업자 등록증. 화면 세무서 앞. 한 손엔 유모차, 한 손엔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찍은 사진. 예약이 밀리기 시작하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해보자. 당신은 전문가야. 막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던 날, 유모차 옆에 등록증을 세워두고 찍은 그 사진은 지금도 제 보물 1호입니다. 물론 아이가 아파서 예약을 취소하며 죄송하다고 빌던 날도 있었습니다. 애 엄마가 무슨 일을 하냐는 독설에 가슴이 찢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서비스에 녹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동선을 가장 잘 아는 정리 전문가. 제 결핍은 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점. 기업 강의와 대표라는 이름. 화면 대기업 강당.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강연 중인 주인공. 어느 날 대기업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들 복지 프로그램으로 정리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강단에 서서 수십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때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고개를 숙이던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제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기업, 공공기관, 학교에서 수십 번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트에서 카드 거절당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조명의 사무실,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는 주인공. 자신감 있는 미소. 여러분,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어 진짜 나의 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신을 잃어버린 채 물건 더미, 일 더미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있나요? 애 때문에 안 돼, 나이 때문에 늦었어 라고 자신을 가두고 계신가요? 제가 특별히 용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서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답고 행복한가?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어 진짜 나의 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너진 자리가 바로 다시 시작할 자리입니다.